안녕하세요. 70세 된 이진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비슷한 나이 드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해온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말이죠. 지금 저는 성북구 정릉동에서 67세 된 아내 미숙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상훈이는 35살로 분당에서 며느리 지영이와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고요. 4년 전에 66세로 정년퇴직한 후로는 기초연금 받으면서 소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있어요. 42년간 목공의 기능사로 일했거든요. 24살 때부터 시작해서 66세 정년퇴직할 때까지 정말 한결같이 나무와 함께 살았습니다. 한양가구라는 중견 회사에서 말이죠. 그 시절엔 정말 좋았어요. 1980년대 초반만 해도 기능직이 대접받던 시절이었거든요. 월급 28만 원이면 대졸 초봉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때 미숙이와 결혼해서 상훈이 키우면서 손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매일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기계가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일반화되면서 수공예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손으로 만드는 가구의 진가를 믿었습니다. 기계로 찍어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는 집 다락방을 작업실로 꾸며놓고 취미 삼아 목공예를 계속했어요. 40년 된 줄자와 아버지께 물려받은 대패를 가지고 말이죠. 손자들 의자도 만들어주고 동네 목공 동호회도 나가면서 나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그런 제 모습을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아빠는 또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고 있네라고 하더라고요. 취미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어요. 특히 며느리 앞에서는 더했습니다. 지영이네 집안이 좀 그래요. 다들 고학력의 전문직이거든요. 장인 어른은 대학 교수시고 장모님은 의사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들도 눈높이가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이 2019년 말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제가 정년퇴직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아들네가 신혼집 가구를 사려고 상의하더라고요. 이탈리아산 어쩌고 하면서 몇백만 원짜리 식탁 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심코 한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런 거 뭐하러 그렇게 비싸게 사냐, 아빠가 만들어줄까? 했거든요. 정말 선의로 아들을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상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아마추어 작품은 우리 집에 안 어울려요. 그냥 전문 업체 제품으로 살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2년간 전문 기능사로 일해온 제가 아마추어라니요. 그것도 제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어요. 미숙이한테 하소연해도 그냥 넘어가라,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들 말도 일리가 있다고까지 하니까 더 서러웠습니다. 2주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뭐하고 산 건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동안 만든 작품들을 보는데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상훈이가 SNS에 이탈리아 가구 사진을 올린 걸 봤어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가구 찾았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 가격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식탁과 의자 세트로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든 것과 한번 비교해 볼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고. 다음 날부터 다락방에서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작품들 중에서 최고 수준의 것들을 골라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호두나무로 만든 서랍장, 참나무로 만든 책상, 느티나무로 만든 선반까지. 미숙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 있었어? 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다락방에만 있어서 평소에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상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잠깐 집에 올 수 있겠니? 아빠가 보여줄 게 있다. 상훈이가 지영이와 함께 왔을 때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거실에 놓인 가구들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말하는 아마추어 작품들이다. 상훈이가 서랍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걸 아빠가 만들었다고요? 하면서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제가 다락방에서 상장들을 가져왔습니다. 목공예 기능사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기능 경기대회 수상 내역, 회사에서 받은 기술상까지. 42년간 받은 모든 증명서들이었어요.
아빠는 42년간 목공예 전문가로 살아왔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일을 했고 수많은 가구를 만들어 왔어. 그런데 그게 취미고 아마추어 작품이라고? 상훈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아빠 정말 몰랐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했다고 들었겠니? 내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잖아. 그날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상훈이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아버지의 전문성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이도 아버님 작품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손재주가 있으시다니 부럽습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상훈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우리 아버지가 목공예 전문가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훈이 친구가 작은 선반 하나 부탁했는데 그걸 보고 감탄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달 2에서 3개씩 주문이 들어와요. 큰 가구는 아니고 작은 소품들 위주로요. 그래도 한 달에 50에서 80만 원 정도는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이 정도 추가 수입이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제가 만든 작품들을 SNS에 올려서 홍보도 해주고 온라인 판매도 도와줍니다. 컴퓨터 같은 건 잘 모르니까 상훈이가 다 해주거든요. 며느리 지영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버님 작품 너무 좋아해요라고 하면서 자기 학교 동료들한테도 소개해줘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 아이들 책상이나 의자 만들어 달라는 부탁도 종종 들어옵니다. 손자들도 생겼는데 얘들이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의자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런데 이런 변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갑자기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70살 나이에 하루 종일 작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하루에 4에서 5시간만 작업하고 큰 가구보다는 작은 소품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미숙이도 고객 응대를 도와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의미 있는 건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도 수제품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작업실에 놀러와서 기술을 배워가기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목공예 강의도 하고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나 취미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처음엔 70살 된 할아버지가 뭘 가르쳐 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막상 제 작품들을 보고 나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이런 실력자가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라고 하면서요. 요즘은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오전에는 작업하고 점심 먹고 잠깐 쉰 다음에 또 작업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예전에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왜 진작 아들한테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들도 나름대로는 아버지를 무시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몰랐던 거죠.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요. 생각해보니 요즘 세상은 모든 게 빨라지고 간편해지면서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기계로 대량 생산한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여기고요. 하지만 저는 42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손으로 만든 건 마음이 들어간다는 걸요. 기계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온기와 정성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제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슬로우 라이프라고 하면서 직접 만드는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있어요. 단순히 주문받아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 목공의 기법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싶어요. 요즘 유튜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상훈이가 도와주면 제 기술을 영상으로 남겨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상훈이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장인 정신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아빠야말로 진짜 장인이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이 이제야 아버지의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 미숙이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지내자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옳았어. 왜 진작 자신 있게 나서지 않았어? 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 반응도 재미있어요.
동네 아는 분들이 진호 씨가 그런 실력자였어?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어? 라고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모르게 주눅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하는 취미 활동 정도로 생각하고 감히 전문가라고 할 엄두를 못 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70세든 80세든 실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요즘 제일 즐거운 시간은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얘들이 할아버지 작업실에 와서 할아버지,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신이 나요. 큰 손자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할아버지처럼 나무로 뭔가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용 작은 연장들을 준비해 놨어요. 안전한 것들로만요. 며느리 지영이는 처음엔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걸 배우면 창의력도 늘고 집중력도 좋아진다고 설명해 드렸더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매일이 새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예전에 쓸모없는 하루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적당한 운동도 되고요. 의사 선생님도 어르신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 흔치 않다고 하세요. 동네 목공 동호회 친구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해요. 진호야, 너 요즘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라고 하면서요. 일부는 조금 질투하는 눈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친구인 성철이 형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야, 진호야. 내가 참 부럽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답해줬죠. 형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평생 해온 일 중에 자신 있는 게 있으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도 다들 뭔가 하나씩은 자신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다만 그걸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없었거나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만약 상훈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다락방에서 혼자만 만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들한테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비록 처음엔 상처가 되는 말이었지만 그 말 때문에 제가 각성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해 보면 정말 많이 배워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가르쳐 주지만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특히 SNS 활용법 같은 건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제가 만든 작품 사진을 올리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도 해요. 상훈이가 아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0명 넘었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신기해요. 제가 만든 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니요. 가끔은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기도 해요. 부산에서, 광주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문의가 와요. 택배로 보내는 일도 생겼고요. 미숙이가 여보 이제 정말 전국구 유명 인사 됐네라고 농담하는데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을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느낀 게 있어요. 세상은 정말 넓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엔 과연 사람들이 제 작품을 좋아할까 의심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진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많이 관심을 보여요. 아이들한테 플라스틱 장난감보다는 나무로 만든 걸 주고 싶다면서 주문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일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동네에서도 유명해졌어요. 마트 가면 아는 분들이 목공의 선생님이라고 부르시고 가끔 길에서 실력자세요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게 정말 뿌듯해요. 42년간 묵묵히 해온 일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의도 인기가 좋아요. 처음에는 5에서 6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15명까지 늘었어요. 대기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의하면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와요.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주부님들도 있고 심지어 대학생들도 와요. 할아버지께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인데 처음에는 취미로 배워보고 싶어서라고 했다가 나중에 공방을 차리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줬죠. 기초부터 고급 기법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전수해줬어요. 그 학생이 지금은 정말 실력이 늘어서 웬만한 가구는 혼자서도 만들어요.
그 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이어진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그때 깨달았거든요. 요즘은 더 체계적으로 기술을 정리하고 있어요. 상훈이가 도와줘서 영상도 찍고 매뉴얼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42년 목공의 노하우라는 제목으로요. 혹시 나중에 제가 더 나이 들어서 직접 가르치기 어려워져도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숙이도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당신 취미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라고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해요. 고객들과 통화할 때 응대도 해주고 작품 포장할 때도 도와주고요. 정말 고마워요. 가끔 미숙이한테 물어봐요. 여보, 나 많이 달라졌지? 그러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풀이 죽어 있더니 이제는 활기차고 자신감도 있고 보기 좋아라고 대답해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도 느껴져요. 예전에는 나이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 관리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일을 계속하려면 건강해야 하니까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무릎 관리도 신경 쓰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어르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게 건강에 제일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 제일 큰 고민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문도 밀려있고 강의도 해야 하고 새로운 기법도 연구해야 하고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바쁨은 예전의 무료함과는 완전히 달라요. 의미 있는 바쁨이거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앞으로 계획도 많아요. 일단 전통 목공의 기법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서양식 목공예는 많이 알아도 우리나라 전통 기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공방도 차려보고 싶어요. 집 다락방으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더 넓은 공간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하고 전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훈이가 아빠 정말 하고 싶으시면 도와드릴게요. 사업계획서도 같이 만들어 보고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아들이에요. 지영이도 아버님 저희도 응원할게요. 정말 멋진 일이세요라고 말해줘서 힘이 됩니다. 이제 손자들도 잘할 텐데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목공의 장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도록요. 돌이켜보면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6세에 퇴직하고 나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70세가 되어서야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만약 그때 상훈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다락방에서 혼자만 만족하며 지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비슷한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동네 어르신 중에 바둑을 정말 잘 두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 바둑 교실 한번 열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더니 요즘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서예를 40년 넘게 하신 분인데 그분 글씨를 보고 이런 실력이면 충분히 가르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한 건 좋지만 너무 겸손해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42년간 전문가로 살아왔으면서도 그냥 취미라고 말하고 아마추어라는 소리에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있고 가르칠 게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70대도 충분히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제 주변에도 7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유튜브를 시작하셨고 어떤 분은 온라인 쇼핑몰을 여셨어요. 처음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나이는 정말 장벽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경험과 끈기가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세대의 장점이 정말 많아요. 한 가지 일을 오래 해본 경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세심한 손길 같은 것들이요. 반대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 같은 걸 배우고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게 되는 거요. 상훈이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평등한 관계가 된 느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면서 동시에 동업자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끔 상훈이가 아빠 정말 존경해요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아들한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70세가 되어서야 그 꿈을 이룬 거죠. 지영이도 이제는 정말 편하게 대해줘요. 아버님, 요즘 주문 많이 들어와요? 라고 관심도 보여주고 가끔은 제 친구들한테도 소개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손자들과의 관계도 특별해졌어요. 이제는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라 멋진 할아버지가 된 느낌이거든요. 큰 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할아버지 부러워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무로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더니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손자한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었다니요. 요즘은 손자들과 함께 작은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해요. 물론 위험한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사포질이나 색칠 같은 안전한 작업만 시켜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집중력이 대단해요. 처음에는 금방 지루해할 줄 알았는데 2시간씩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지영이가 아이들이 할아버지랑 만들게 할 때가 제일 집중력이 좋아요라고 하는데 정말 뿌듯해요. 미숙이는 요즘 제 매니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주문 관리도 해주고 일정 조율도 해주고요. 당신 혼자 하면 몸이 나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챙겨줘요. 덕분에 저는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부부가 함께 일하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 미숙이가 여보 우리 나이에 이렇게 바쁘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70세가 이렇게 바쁘고 활기찬 나이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네 분들도 신기해하세요. 진호 씨 내외분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사네라고 하시면서요. 건강도 정말 좋아졌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적당한 신체 활동도 되고요. 병원 갈 일도 줄어들었어요. 요즘 제일 큰 고민은 시간 관리예요. 주문은 밀려 있는데 강의도 해야 하고 새로운 작품 연구도 해야 하고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하고 있어요. 주문받은 건 약속된 날짜에 맞춰서 끝내고 강의는 월 2회로 제한하고 새로운 연구는 여유 있을 때만 하고요. 상훈이가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걱정해 주는데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의 목표도 명확해졌어요. 우선은 전통 목공의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후세에 남기는 거예요. 요즘 젊은 목공예가들이 대부분 서양식 기법만 알고 있어서 우리 전통 기법이 사라질까봐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공방을 차려서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집에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요. 상훈이가 사업계획서도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있어요. 물론 큰 욕심은 부리지 않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방향으로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죠.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작업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하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작업 자세도 신경 쓰고요. 식단도 신경 쓰고 있어요. 미숙이가 몸에 좋은 음식 위주로 해야 오래 일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더 정성껏 차려주거든요.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르신 나이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는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던 분들이 점점 실력이 늘어서 혼자서도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특히 그 젊은 여성분은 이제 정말 실력이 늘어서 간단한 가구는 혼자서도 만들어요. 얼마 전에는 자기가 만든 책상 사진을 보내주면서 선생님 덕분에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감동해요. 제가 평생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아요. 동네 주민센터 강의도 계속 인기가 좋아요. 이제는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강의 횟수를 좀 늘릴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쓰러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천천히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요즘 정말 신기한 건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온다는 거예요.
목공예와 관련된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70세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줘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덧붙여서 하지만 건강 관리는 꼭 해야 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젊을 수 있거들라고 해줍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요즘 트렌드도 알게 되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게 되고요. 정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상훈이도 아빠가 요즘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시니까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미숙이와 이야기해보면 정말 인생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70세에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보, 우리 80세까지도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미숙이가 당신 보면 가능할 것 같아라고 대답해줘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80세, 90세까지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 TV에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은 더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생각만 해도 설레어요. 물론 건강이 따라줘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건강관리 잘하고 의미 있는 일 계속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손자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계속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90세까지도 목공예를 하셨어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아직 보여주지 못한 보물들이 있어요.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처럼 뜻밖의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중요해요.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젊고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80세, 90세까지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감사합니다.